이처럼 이웃집 반려견에 물린 뒤 폐혈증으로 사망한 한일관 대표 사고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반려동물에 대한 관련 법규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인구 천만 시대에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나눠보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이용종 동물행동교정 전문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 변호사님, 일단 이 슈퍼주니어 가수 슈퍼주니어의 최시원 씨 가족 반려견 이야기인데 사건 경위를 일단 설명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달 30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한일관 대표 김모 씨가 이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고 있었는데 이제 최시원 씨가 사는 층에 엘리베이터가 열리면서 이제 목줄을 하지 않은 프렌치 불독이 뛰어들어와서 이제 정강이를 물었는데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바로 응급처치를 하고 병원에 다녀왔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제 2차 감염 원인 등 뭐 다른 원인들이 좀 결합이 된 걸로 일단은 파악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6일 정도가 지나서 이제 폐혈증으로 사망을 하게 됐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렌치 불독이 목줄을 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부분 때문에 논란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반려견이 프렌치 불독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네네. 원래 투견인지 궁금하고요. 어떤 종이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네, 원래 이제 프렌치 불독이 여러 품종을 그 번식을 통해서 이게 만들어진 지금 이제 가정견으로서도 이제 많은 사랑들을 받고 있는 품종 중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그 우리 때 조상을 보게 되면 이제 투견 혈통이 들어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오랜 시간 동안 하나의 개체로 만들어지면서 이제 프렌치 불독이 이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상당히 에너지가 넘치기도 하고 그다음에 온화한 편으로서 지금 가정견으로도 또 많은 사랑을 또 받고 있는 품종 중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렌치 불독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이나 뭐 에너지 넘치는 개들 특징이라는 것들은 그 운동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복종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개들이 가지고 있는 습성에 대한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개념을 심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교수님, 지금 사실 크기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거든요. 사진에 나왔던 것도 그렇고. 근데 저런 개한테 물린 것만으로도 사람이 목숨을 잃을 수가 있나요? 네, 이제 소형견한테 물려가지고 이제 사람이 다쳤다, 죽었다라는 그 사례는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정말 특이 케이스거든요. 작은 개들이 이제 무는 케이스들은 이제 작은 상처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렇게 지금 인명사고까지 난다라는 것은 지금 저희가 훈련소 생활한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런 얘기를 또 접해보지도 않았던 특이 케이스가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되는 부분이 바로 평소에 좀 강아지 관리가 잘 안 되지 않았나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 사고 당시에도 목줄을 하지 않았다고 하던데요. 자세한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큰 문제가 엘리베이터가 열렸을 때 이 프렌치 불독이 뛰어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목줄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이제 원래는 그러니까 무슨 맹견이고 뭐고 상관없이 애완견은 전부 바깥에 나갈 때는 목줄 착용이 의무화돼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동물보호법상. 근데 실제로 돌아다닐 때 모든 개들 목줄하고 있나요? 아닌 경우도 있죠. 조그만 개들은 그냥 다녀요. 그리고 제가 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뒤로 물러나면 아,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이제 개들이 다 착하지만 그렇다고 절대 안 무는 개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줄 착용은 반드시 의무화해서 모든 애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번에 최시원 씨가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 하나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사실 이제 네티즌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던 건 그 이후에도 목줄을 채우지 않고 데리고 나오는 모습 등을 SNS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개를 예뻐는 하는데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니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실 최시원 씨도 마찬가지고 지금 개를 키우시는 많은 분들이 목줄 착용은 반드시 의무화해야 되고 이걸 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처분도 받을 수 있다는 걸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 목줄과 입마개 이야기는 저는 조금 이따가 하고 싶고 그 폐혈증에 대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일반 시청자분들이 물렸다. 그런데 사람이 죽었다. 그냥 단순 상처인 줄 알았는데 이럴 가능성이 크게 좀 높은 건가요?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 있는지는 반려견이 물어서 사건 사고가 터졌는지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지는 정확하게 앞으로 더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봐집니다. 그게 정확한 인과관계는 설명하기 힘든 부분인가요? 네, 그렇죠. 지금 사건 사고가 일어난 것 중에 거의 다 이제 대형견을 물었을 때에 이 상처가 깊거나 이래서 이제 사람들이 정말 위험하게 나중에 사망에까지 이르기까지 했지만 적은 개가 물어서
치명적이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2차적인 범위가 어디까지 가야 있는지는 정확한 저기 의사 선생님 진단과 그다음에 원인 이런 것을 분석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봐집니다. 네, 그럼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뭔가 계획에 물려서 죽진 않을까 이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이제 가장 요즘 질문들을 많이들 받거든요. 또 실질적으로 작은 개들한테 이제 물리는 사례도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예. 그 물렸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바로 죽거나 이렇게 됐으면 반려동물이 지금까지 존재하지는 못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최근에 사실 근데 일련의 사건들을 좀 보면 뭐 1살 어린 아이가 아기가 개에 물려서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고 또 뭐 그 성인 예. 좀 나이 드신 분들도 개에 물려서 숨지는 경우 이게 다 대형견에 국한된다고 하지만 그 대형견과 소형견의 차이를 두고 이건 괜찮고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법규상으로도 이제 맹견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애매해요. 예.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리포트에서도 뭐 독일은 한 14가지 종류로 하고 그중에 뭐 네 종류는 일반인 소유도 금지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일단 4종에다가 그 밖에 기타 사람을 공격해서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개. 예. 그럼 어떻게 기준을 잡나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개 종류로 정해줘야 될 텐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어디까지가 맹견인지조차 잘 모르고 맹견 같은 경우는 입마개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예. 목줄도 안 하는데 입마개는 하겠어요? 요즘에 사실 큰 개들도 입마개 하는 개들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단속이 실효성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실제 이제 길 가다가 목줄을 안 한 개들 예를 들어서 이제 공무원들이 보면 단속 하나요? 잘 안 해요. 그렇죠. 생각보다 잘 안 해요. 거기다가 입마개 안 한다고 제가 알기로 과태료 낸 사례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 내가 개를 이렇게 관리하면 과태료를 내야 되고 예. 극단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아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단속이 좀 실효성이 있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분들은 이제 법규가 너무 미비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 저는 미비한 법규보단 이 법규가 사람들한테 많이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단속도 많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아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되는구나. 예. 그리고 개가 사람을 물었을 경우에 내가 이런 뭐 피해를 입을 수도 있구나라는 것 정도는 명확하게 좀 인식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법규에는 지금 맹견만 입마개를 하도록 돼 있는 건가요? 그러면 다른 소형견 같은 경우에는 입마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네, 현행 법규에는 맹견 분류된 것만 입마개를 하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반려인들이 반려동물 기르면은 우리 개가 어떤 유형인지는 가장 잘 알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맹견 분류로 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개가 사람들한테 경계심이 강하거나 다른 개랑 싸우려고 하는 욕구가 강하거나 예. 그리고 나가서 이제 어떠한 돌발 상황이 일어났을 때 개가 통제를 못하는 그런 위험 요소에 노출돼 있는 개들 그다음에 집에서 같이 함께 생활하면서 사람을 물었던 경험이 있는 반려견은 예. 반드시 보호 조치로 해서 목줄과 니드줄은 필수이고요. 거기다 통제가 잘 되지 않으면 입마개를 착용을 시켜주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더더욱 이 목줄, 입마개에 대한 필요성이 좀 대두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께 한번 다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저도 아이들을 데리고 공원에 나가면 굉장히 큰 개들이 뛰어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게 목줄을 채워도 길이가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그 개 주인의 통제를 벗어나서 돌아다니는데 물론 그 개들은 순했기 때문에 좋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목줄이 있다고 해서 꼭 뭐 뭔가 통제에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항상 입막음을 또 하는 게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미관상 좋지도 않고 교육상 좋아 보이지도 않고 여러 가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밖에 산책이나 외출을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 개의 성향을 먼저 체크를 해주시는 것이 제일 좋거든요. 바람직한 산책이라는 것은 개들이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통제 영역은 점점점 멀어지게 돼 있거든요. 네. 아무리 순한 견종이라 하더라도 가령 멀리서부터 사람들이 동반해서 강아지와 함께 이렇게 걸어오게 되면 우리 개는 그 넓은 공간을 확보가 되면 그만치 위험 요소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이럴 때는 니드줄을 가볍게 당겨서 예. 주인 옆에서 가만히 붙어서 같이 이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든지 통제가 되지 않으면 예절 교육을 통해서 사람이 지나갈 때까지 앉거나 엎드려 귀다를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기본 패티켓 중 하나이거든요. 예. 즉 개들이 흥분을 하고 짖는다라는 것은 또 우리 개는 순하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사람이 또 개를 싫어하거나 무서워하게 되면 예. 몸의 동작이 커지게 돼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소리를 많이 지고 예. 막 뛰잖아요. 그다음에 도망가는 그런 신용을 하게 되면은
반려동물 시각에서 비춰주는 이제 사냥감 또는 갑자기 다가오면 위협으로 인해서 자기가 반사 행동에 의한 공격 성향 예. 이렇게 언제든지 돌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개를 잘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이번 사건을 좀 더 살펴보자면 지금 피해자 쪽에서는 처벌을 원치 않는 상태인데 뭔가 네티즌들의 분노가 심하다 보니 뭐 안락사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관련해서 법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적으로 개가 공격을 해서 그걸로 인해서 직접적인 원인이 돼서 사망까지 하게 되는 경우 사람이 그 경우에는 개를 압류해서 안락사 시킵니다. 예. 근데 이번 사건은 거기에 딱 100% 적용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접적 원인이라고 파악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 이게 사실상 지금 수사기관에서 내사 종결 처리가 됐습니다. 예. 왜냐하면 과실치상, 그러니까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까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아요. 예. 근데 과실치사가 과실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면 그러면 처벌을 받는데 그러려면 사고 원인부터 이번에 한일관 대표의 사망까지 이 과정 전반에 대한 인과관계를 파악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 유가족 측에서 부검을 원하지도 않았고 예. 그럼 사실상 수사가 더 이상 계속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민사소송도 제기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는 법적으로는 일단락이 됐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티즌들이 이제 안락사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예. 또 배우 한고은 씨가 네. 또 글을 올렸죠, SNS에.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 SNS에 글을 올린 게 개한테 모든 책임을 지우면 안 되고 견주가 잘못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지금 일단 개를 뭐 비난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한고은 씨가 사과문까지 게재된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도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를 기르는 분들이 그러니까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꼭 반드시 하고 나와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해외 사례와 비교를 하면 해외는 정말 엄격하게 처벌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이 반려동물과 인간과의 공존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반려문화가 지금 하루가 다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발전을 급성장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제도적으로 어떻게 이러한 법규를 하나하나씩 수정하는 그런 작업이 지금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거든요. 네. 동물복지법이라 그래서 이제 몇 가지들은 나와 있지만 아까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지켜지지 않는 경우 이렇게 사건 사고가 발생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처음서부터 반려인, 비반려인, 근데 반려동물 이렇게 예절 교육이나 패티켓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반려동물과 사람이 같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것을 제도적으로 앞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지금 봐지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해외 사례를 조금 더 살펴보면요. 영국에서는 이게 징역형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국은 이제 사망하게 되는 경우는 최대 14년까지 형이 선고가 가능합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는 과실치사하면 2년 이하의 징역 정도일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영국에서는 그만큼 개를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건데 이제 보시면 영국이나 뭐 프랑스나 미국이나 그런 나라들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할 때 그곳은 동물을 훨씬 더 보호를 많이 하죠. 왠지 네. 느낌이 많이 그렇고 실제로도 네. 그렇고요. 그런데 대신에 개가 사람에게 무언가 손해를 끼치는 거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를 해요. 그러니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맹견을 키울 수 있게 하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특정하게 사람의 공격성에 강한 맹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소유도 못하게 하고 네. 이제 그런 방식으로 개하고 사람하고 공존하면서 서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길들을 예. 이렇게 제도적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고 만들어 나가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지금 애견 인구 이제 1,000만이 넘었다고 하는데 제가 이런 표현 써서 맞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 물론 굉장히 적극적으로 통제 잘하고 잘 키우시는 분들도 있지만 예뻐만 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개는 예뻐요. 예쁜데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 교수님도 이제 개에 관련된 그 교육이나 이런 걸 많이 하시니까 그렇지만 정말 개를 기르시는 분들이 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통제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네. 그게 잘 되지 않는 게 아직까지는 아직 그 문화 자체가 성숙하지 못한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이 통계상 지금 1,000만이면 저희 스튜디오에 있는 4명 중에 한두 분은 분명히 네, 반려견을 기르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 인식의 차이에 대한 말씀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변호사님께서도 이야기하셨듯이 우리 개는 예뻐. 근데 여기까지만 딱 가고 너도 내 개가 예쁘지 않니?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아니 사실 개가 무서운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해자라고 이야기하긴 그렇지 잠재적 피해자, 그러니까 개가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어떤 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반려동물 선택해서 기를 때에는 책임이라는 의식이라는 것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고요. 네. 예. 앞으로 이제 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돼줘야 되거든요. 보통 이제 남에 대한 배려라는 것은 내가 반려동물 기르면서 우리 개는 정말 사랑스럽고 이쁘거든요. 예. 그러면 더 반려 문화가 성숙되려면은 남의 개를 먼저 존중해 줄 필요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비반려인들을 위해서 패티케 예절 교육이라는 걸 좀 올바르게 시켜줘서 예. 다른 사람들도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로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지금도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강아지 올바르게 케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네. 계속 개선을 시켜나가는데 네. 실질적으로 너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더 많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 패티케 예절 교육을 정말 잘 지키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예, 예. 근데 나 하나 잘못으로 인해서 피해 보신 분들은 모든 반려인들이 함께 싸잡아가지고 잘못된 사람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반려동 문화가 성숙되기 위해서는 나 먼저 개선하고 나 먼저 실천을 해서 정말 바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스스로 한 단계 한 단계 배워가는 그런 과정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사회 이슈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성문 변호사, 이용종 동물행동교정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